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북구 삼각동에 사는 50대 남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광주 480번째 환자의 가족입니다. 이로써 광주는 누적 확진자가 482명으로 늘었지만 지난 9일 이후 엿새째 1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광주시가 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습니다. 준 3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 꼭 닷새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추가 감염 확산 우려는 없는지 최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준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닷새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방 하나에 손님은 2명까지만 받을 수 있어 정상 영업과는 차이가 크지만 업주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걱정했는데 또 시에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영업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은 모두 7개. 300인 이상 대형 학원과 놀이공원, 공연장과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등입니다. 시설별로 이용 인원은 제한되고 신분증 확인 등 방역 수칙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광주시는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컸던 만큼 해당 업주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 금지 조치를 하게 되며 해당 업종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흥지점과 노래연습장, 방문 판매 업소는 물론 종교시설과 목욕탕 등 14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들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만큼 지역 감염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지만 여전히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일부 감염 경로에서는 확진자들이 열흘 가까이 정상 생활을 해오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던 만큼 확진자 추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열흘 정도가 지난 이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된 동선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선 관련해서 접촉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혹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닷새 만에 거리 두기를 완화한 상황. 소상공인의 반발과 집합금지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광주시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 전시버스 업계가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와 관련한 운행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3일과 9일 개최 예정인 서울 도심 집회, 조합 소속 모든 차량의 임차와 운행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 중 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예배를 다녀온 교회에서는 65명이 감염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통합이 지역에 큰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독단적으로 불쑥 내던진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흥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류성호 기자입니다. 이용섭 시장의 시도 통합 제안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물론 전남도 의회, 김영록 전남지사와도 사전 교감이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와 협의 과정이 중요한데 조급했다, 성급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광주시 정무특보는 부랴부랴 전남도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고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의원들을 찾아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이형석 의원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의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며 양 시도 간 충분한 사전 교감도 없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모적인 경쟁을 멈추고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부울경과 대구 경북, 대전 세종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무시 못할 대목입니다.
우선은 지역에서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광주 전남연구원도 있고 또 대학도 있고 학계나 전문기관에서도 좀 이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시도 통합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 이전에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결,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용섭 시장이 정치적이다, 즉흥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반대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목포시가 지난해부터 샛들마을 사업으로 유달동 대반마을을 선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토지 상당수가 광주 석산학원의 소유지여서 샛들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국토부의 샛들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반마을입니다. 목포시는 국비와 도비 등 49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하거나 마을 회관,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주택 등 부지를 개발 계획에 넣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마을 토지 80여 필지가 광주 석산학원의 소유였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점유한 채 집을 짓고 사용해온 것입니다. 석산고등학교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그 부분을 좀 저희 주민들이 지금까지 무허가나 허가 없이 살았던 부분 그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해 주십사. 최근 광주 석산학원 측은 이 부지는 1970년대부터 학교 법인 재산이었다며 적절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또 학교 법인 토지는 법적으로 개인에게 매각이 불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정이 어렵게 되자 주민들은 학원 토지를 목포시가 매입해 다시 주민들에게 되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포시의 요청에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일부 그 결정된 내용만 토지 및 그 지작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마스터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승인이 되면은 석산학원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목포시 대반동과 서산동 등 구도심에는 국유지나 개인 땅을 점유한 건축물이 수백여 필지인 것으로 조사돼 공공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18.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곳곳이 흐려지면서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내일 비가 시작이 될 텐데요. 내일 새벽에 전남 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가끔만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담양과 화순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 25도, 고흥 26도가 예상되고요. 목포와 진도, 완도, 장흥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모레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5.18 단체들이 충북 청주시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즉각 철거해 둘 것을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충북 5.18 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와 5월세 단체는 어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정 충북지사가 조례 제정 지연 등을 내세워 동상 철거를 미루고 있다며 즉시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 동상 철거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조례 제정 지연 등을 이유로 넉 달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광주시 교육청에 사립 유치원의 수업 일수 초과에 대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광주 사립 유치원의 77.9%가 연간 수업 일수 200일을 넘겼다며 법정 수업 일수인 180일을 수십 일씩 초과하는 것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빼앗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44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경찰청과 국세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심 중개업소 89곳을 단속해 불법 거래 행위 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무등록으로 중개한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인장 날인 누락 등 서류상 오류 25건은 행정 처분했습니다. 광주시는 등록부와 간판 사무소 명이 다르거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소 등 16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폭우 피해로 숨진 8살 어린이를 홍어나 어묵에 빗대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일베 사이트에 올린 20살 A씨를 모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광주 납골당 심수 피해와 관련한 SNS 게시글을 일베 사이트에 올려 비하한 49살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자인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농업 분야 재난재해 복구비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서사함석 의원실은 정부가 지난 11일 재보험비 대상 품목인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 입식비와 시설 복구비를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올리고 재보험 대상 품목은 실거래가의 30에서 50% 수준으로 복구비를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